안녕하세요, 탐구생활입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업로드하면 아마 렌트카 업체나 영업하시는 분들이 악성 댓글을 엄청 달 겁니다. 네가 뭘 한다고 떠들어대냐는 등, 제대로 알고나 떠들어라는 등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악성 댓글에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그 정도는 이제 그냥 웃겨 넘기죠. 100% 소비자 기준으로 설명할 거니까 렌터카 업체 여러분들은 그냥 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산타페 기준에서 제가 오늘 이렇게 금액까지 두들겨 가면서 하느라고 이렇게 좀 대본을 써가지고 왔어요. 산타페 기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과 장기 렌트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어떤 게 이득일까? 제가 직접 견적도 받아보고 수리 비용도 계산해서 완전 100% 정확하진 않지만 최대한 근사치에 맞추도록 금액을 계산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장기 렌트 업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싸게 견적을 내준 곳을 기준으로 할 것이고요. 그럼 왜 이렇게 업체마다 견적이 다른 건지 그 이유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장기 렌트 업체마다 왜 월 렌트료가 차이가 있는지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군데 견적을 뽑아 봤는데요. 월 렌트료가 가장 큰 이유는 잔존 가치입니다. 이 차량의 잔존 가치. 그럼 잔존 가치가 뭐냐? 제가 몇만 킬로 이렇게 키로수를 정하고 4년 계약을 하고 4년 후 반납할 때 과연 내가 타던 차가 중고차 시세가 얼마나 될지를 업체에서 미리 예상 금액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게 잔존 가치예요. 계약서에는 잔존 가치라고 표기하는 것도 있고 만기 시 인수가라고 표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 두 가지가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잔존 가치는 보통 많이 팔리는 차 같은 경우나 인기 있는 차종, 그 다음에 업체에서 주력으로 삼고 있는 차종 같은 그런 차량은 잔존 가치를 조금 높게 잡을 것이고, 희귀한 차량이나 수입차, 스포츠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잔존 가치를 적게 잡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중고 시세가 없기 때문에.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보증 기간이 끝나면 가격이 확 떨어지고, 스포츠카는 하도 험하게 타니까 나중에 중고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없는 게 뻔하니 당연히 잔존 가치를 적게 잡겠죠. 산타페 기준으로 했을 때 40% 잡는 업체도 있고 46% 잡는 업체도 있었어요. 그럼 월 렌트료의 차이가 나는 이유엔 뭐가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잔존 가치를 몇 프로 잡느냐? 그 잔존 가치를 많이 잡는 업체가 일단 월 렌트료가 적어지겠죠. 차량의 할부금이 일단 적으니까요. 그럼 둘째는 렌터카 회사에서 자동차 회사와 계약을 합니다. 1년에 내가 산타페면 산타페 500대 살 것이다 라고 미리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계약을 해서 차량에 할인을 받는 거예요. 왜? 물건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 개 사는 사람하고 100개 사는 사람하고 가격을 똑같이 주진 않잖아요. 이제 우리가 가까운 데서 접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도매와 소매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셋째는 영업사원을 통해서 장기 렌트 계약을 하냐, 아니면은 영업사원을 통하지 않고 회사, 장기 렌트 회사 고객센터로 전화를 해서 다이렉트 계약을 하냐, 그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이 자동차 보험도 보면 일반 설계사한테 이렇게 계약을 하면 보험료가 조금 비싼데, 다이렉트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다이렉트 보험을 계약을 하면 보험료가 더 싸지잖아요.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영업사원들의 수당도 줘야 하는데 그 수당을 어디에서 빼겠어요? 월 렌트료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월 렌트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요즘 새로 나온 더 뉴 산타페 기준에서 캘리그라피 모델에 옵션 이것저것 필요한 것 넣어서 자동차 영업하시는 분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견적을 해봤어요. 일단 차량 가격과 치 등록 비용 모두 포함해서 인도금은 0원, 할인 약간 받고 해서 총 할부금이 4,420만 원 나왔어요. 여기엔 이자가 한 3.5% 정도 적용이 된 거고요. 어쨌든 4,420만 원을 할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4년을 했을 때 월 할부금이
98만 8,135원이 나와요. 쌍을 센데요. 그럼 98만 8,135원을 4년을 타면 내 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1년에 5만 킬로 정도를 탄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 5만 킬로는 왜 5만 킬로를 정했는지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첫째, 차를 1년에 5만 킬로씩 4년을 그냥 타나요?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엔진 오일도 갈아야 되고 브레이크 드럼, 브레이크 패드, 그다음에 와이퍼, 항균 필터, 그다음에 가장 비싼 타이어, 미션 오일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갈아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무상 보증 기간이 2년에 4만 킬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1년에 5만 킬로를 탄다고 가정하면 무상 보증 기간은 1년에 끝난다고 봐야죠. 근데 무상 보증이 뭐예요? 엔진 오일 두세 번, 미션 이런 거잖아요. 자동차 회사에서 무상 보증하는 거는 거의 4만 킬로에 고장 날 일이 없어요. 물론 재수없게 뽑기가 잘못돼서 그런 차 만날 수도 있죠. 하지만 아주 드물다는 얘기죠. 그런 건 4만 킬로 탈 동안 거의 고장이 안 나는데, 사실 무상 보증이 많이 타는 사람한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4년 타는 동안 대략적으로 할부금 말고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보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일단 빼고 말씀드릴게요. 자, 첫째, 보험료. 많이 내는 분, 적게 내는 분 평균적으로 한 100만 원, 1년에 100만 원 낸다고 치고요. 엔진 오일 10,000km마다 교환하면 1년에 5번씩 해서 4년 동안 2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리고 와이퍼 1년에 한 번 교환한다고 해도 4년이면 24만 원 들어가요. 그죠? 항균 필터 6개월에 한 번씩 교환한다고 해도 4년이면 24만 원가량 나와요. 타이어 5만 킬로마다 교환하면 1년에 4짝 다 갈잖아요. 그러면 4년이면 320만 원. 4번 간다고 치면. 그리고 미션 오일 10만 킬로에 한 번 간다고 치면 20만 킬로 타는 동안, 4년 타는 동안 한 번은 갈아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 20만 원. 그 다음에 이 디젤 차니까 흡기 매니폴드 청소 한 번 해주는데 한 30만 원 정도 든다고 치고, 그럼 여기에서 편차는 있어요. 물론 편차가 몇십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볼, 엔드볼, 활대볼, 로암볼 이런 수리 비용이 4년 정도에 기타 잡비로 한 50만 원 정도 든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4년 동안 산타페 한 대를 끌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할부금 말고 1,069만 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요. 그러면 4년 동안 할부금 4,420만 원 내고 수리비 1,069만 원 합치면 5,489만 원이 드는 거예요. 5,489만 원. 그럼 4년 동안 20만 킬로 타고 5,490만 원 들었어요. 여기서 이 차를 내가 중고로 팔면 얼마나 나올까요? 상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제가 이것도 중고차 매매하시는 분한테 좀 도움을 받았는데요. 상태에 따라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된대요. 그러면 가장 A급이었을 때 1,5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치고요. 4년 동안 들어간 총 비용에서 팔을 때 들어간 돈 1,500만 원을 빼고 나면 3,989만 원 나오네요. 그러면 산타페 캘리를 4년 동안 20만 킬로 타고 팔았을 때 3,989만 원을 쓴 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럼 이번에는 똑같은 가격, 똑같은 차를 장기 렌트로 계산해 볼게요. 우선 차량 가격은 다 똑같고 보험 조건은 이 장기 렌트는 개인이 드는 보험보다는 조금 등급이 밑에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리는 5만 킬로 이상 무제한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월 불입금이 87만 원에서 97만 원까지 나오더라고요. 같은 차량의 잔존 가치의 차이였어요. 보험은 다 거기에요. 한 40만 원 돈, 40만 원 돈 가량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회사마다. 87만 원에서 97만 원의 차이는 차량의 잔존 가치를 40%를 남기는 데가 있었고 46%를 남기는 데가 있었어요. 그럼 46%를 남기는 데가 더 쌌던 거예요. 87만 원은 영업사원을 통하지 않은 다이렉트 장기 렌트의 견적이었고요. 97만 원은 영업사원분의 수당이 포함된 견적이었어요. 그럼 다이렉트를 기준으로 삼고 보험도 장기 렌트에
최고 등급 풀 정비로 하고 거리도 무제한. 여기서 잠깐, 같은 회사로 비교하니까 영업사원을 끼는 것과 안 끼는 것이 대략적으로 한 4, 5만 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풀 정비를 넣고 안 넣고 차이가 5만 원 정도 차이가 났어요. 어쨌든 가장 견적이 저렴하게 나온 걸로 해서 다이렉트 계약에 잔존가치 46%로 풀 정비 거리 무제한. 그랬더니 가장 저렴한 것이 87만 원 정도 나왔는데요. 만기시 인수가가 2천만 원으로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개인 차량을 20만 킬로 4년 동안 타고 팔려고 하면 2천만 원 절대 못 받아요. 그럼 일단 가격 비교가 간단하죠. 87만 원에 4년 타면 4,176만 원을 쓴 거예요. 보험이다, 자동차세다, 이런 수리비다, 다 썼던 어쨌든 4,176만 원을 렌트카 회사에 주고 내가 4년을 탄 거예요. 그럼 그 돈을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차는 반납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럼 아까 개인으로 구매해서 4년 타고 팔았을 때 4년 동안 총 비용이 3,989만 원 든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차액이 장기 렌트를 탔을 때 187만 원이 더 들어요. 근데 이 187만 원이 더 드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사면 의료보험료도 차량 가격만큼 올라가죠. 그 다음에 자동차세, 아까 제가 처음에 자동차세를 일단 뺀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자동차세, 자 그러면 2200cc니까 한 25만 원 나와요, 6개월에. 그러면 1년에 50만 원이죠. 4년 하면은 200만 원이에요. 그것만 해도 187만 원이 넘어가요. 그죠? 결론은 4년 동안 이렇게 탔을 때 내가 개인으로 차를 할부로 구매했을 때하고 장기 렌트에 풀옵션으로 놓고 타도 금액이 비슷하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제가 왜 이렇게 5만 킬로를 기준으로 잡았는지 아마 지금 이해 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키로수가 내가 자가용으로 할부 구매를 해서 타는 것과 장기 렌트에서 타는 것의 손익분기점, 아니 딱 이렇게 수평선이 마주치는 딱 그 지점이에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내가 1년에 5만 킬로 정도 타는 사람이다. 아니. 4만 킬로 정도도 괜찮아요. 내가 1년에 4, 5만을 타는 사람이다. 그러면 사실 장기 렌터카 굉장히 괜찮은 상품이에요. 오히려 이득이에요. 그런데 어중간하게 3, 4만 여기에 걸리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내가 1년에 3만 킬로 이하를 탄다고 치면 무조건 그냥 개인적으로 차를 할부를 구매해서 타시는 게 이득입니다. 그것도 훨씬. 아셨죠?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장기 렌트카를 이용하는 사람이고 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거 여기저기 전화해서 보고 물어보고 견적서 받기 이러면 또 자꾸 휴대폰으로 전화 오고 그러면 또 짜증나고 귀찮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계산기까지 두드려 가면서 영상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 속이 뻥 뚫리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뵙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탐구생활 M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